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시간 37분 윤석열 한동훈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했는데 네. 잔불진화가 됐느냐. 소위 이제 잔불 진화 시도라고 이 경향신문에서는 표현을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찬,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한 2시간여 정도 같이 했고, 그리고 나서는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만, 그래서 한 37분 정도 차담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두 사람이 별도로 오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서천시장에서 어색하게 조우한 이후로 6일 만에 이제 만남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갈등 국면에서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제 다 참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시간 37분에 걸친 그 오찬과 차담 시간 동안에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이게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 내놓은 그 오찬 이후에 이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약속한 듯이 똑같이 민생 얘기만 나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 문제라든지 뭐 철도 지하화 같은 교통 이슈들, 그리고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을 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이제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기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죠. 그렇죠. 국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소위 백브리핑 내용을 좀 받아보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화 나눴냐? 그리고 김건희 특별법 관련해서 대화 나눴냐? 대통령이 이제 신년 언론 간담회 하는 거냐? 그런 얘기 나눴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냐?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어떻게 할지 이야기 나눴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한테서 나오는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민생 문제 이외에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이 오찬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 발언을 하고 갔어요.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오찬에서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누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민생 얘기만 하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대통령실은 공천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오찬 전에 미리 명토 박아놓고 오찬을 시작을 했다.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의 핵심에도 당무 개입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하고 직접 충돌을 했던 건데, 공천 문제를 거론한다는 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기 때문에 언론들이 지금 예측하듯이 2차전, 3차전은 아마도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발생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종의 예고편 성격의 발언 아니냐, 뭐 이런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닥친 과제인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는데, 총선 후 재표결,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끝나고 현행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인 4월 10일 이후부터 5월 말일까지 사이에 재표결을 하는 방안이 야당 입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당의 이제 공천 과정이 다 진행이 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에 낙선한 의원들도 그때 임기를 계속하고 있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도 임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17표에서 20표의 반란표가 그때가 제일 이렇게 편안히 반란표를 한 표로 행사하기 쉬운 시간 아니냐라고 하는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팬카페 위드훈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섰다고요? 저희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드훈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팬카페인데 지금은 조직이 좀 제일 큰 팬카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세가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입니다. 최근에 그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가 됐고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썼던 그 멘트가 글이 수석 코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현 국가대표팀 감독과 갈등을 빚는 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라고 달았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지층 사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댓글들도 보니까 이제 주로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국민은 항상 옳다 해놓고서는 민심을 안 듣는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얘기고요. 불의를 못 참고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한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독불 장군이다. 굉장히 좀 원색적인 나리선 비판 댓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멤버들의 여론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편을 들어야 되냐,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카페에는 넘쳐나더라라는 거고요. 지난 24일에는 위두니 운영자가 직접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이제 윤한 갈등을 촉발시켰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재신임하겠다는 위원장의 뜻을 존중하자. 사퇴 주장은 그 뜻을 꺾으려는 의도다. 이거를 공지로 별도로 낼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쪽에 이제 기울여서 일단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라든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소위 이제 보수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별도의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 댓글 보니까 재밌네요. 이철규는 나의 스텝 발언 통쾌 상쾌 명쾌 어찌 한 위원장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무조건 윤 대통령을 감싸지 마십시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이 정도면 선긋기의 선을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예전 건희사랑 팬카페 이쪽에서는 또 대단히 또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그 카페 안에서는 들끓는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이수정 영입인재 1호 김건희 사과할 게 아니라 덫이다라고 말 바꾼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수정 교수, 경기대 교수가 상당히 이제 강도 높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대국민 사과 필요성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발언의 내용이 좀 바뀐 겁니다.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는데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한테 있는지 국민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필요한 게 사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건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덫에 빠진 피해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제가 뭐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10월 19일에 이수정 교수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신인답게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 보이겠다. 당이나 정부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위한 소신 발언과 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의 입장 변화가 과연 이 출마 기자회견 당시의 의지와 얼마만큼 부합하는 것인지 이수정 교수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디올백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민국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언을 하고 신상 발언만 쭉 하고 회의 자체에는 불참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눈을 의심케 하는 사실관계가 이미 밝혀진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잠시 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던 민주당 민병덕 의원에게 정무위원회에서 디올백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보는 시간
3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중텐트 2개냐? 뭐 참 말들도 잘 만들어내시는데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빅 텐트를 언제 만들 거냐, 누구까지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이제 이슈였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이게 빅 텐트까지는 아직 이르고 그 중간 단계, 그래서 중 텐트 정도를 이제 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 각각 진영별로 한 개씩의 중 텐트를 쳤다라는 건데요. 개혁신당하고 한국의희망은 이미 지난주에 합당 선언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비명계 3인의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는 미래 대연합, 이 두 창당 세력도 공동 창당을 하자라고 어저께 합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칭으로 이제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통합정당의 이제 가칭으로 선택을 했는데 2월 4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22대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이걸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박원석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제 빅텐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급적 각 당이 공천 프로세스에 돌입하기 이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개혁신당을 향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천이 마무리가 돼버리면은 통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에 정리하자라는 얘기고요. 신경민 공동 창당준비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텐트가 일단 빅텐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따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합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하고 이 가칭 개혁미래당의 이름이 너무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꼭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가 미래와 개혁, 통합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좀 엿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거의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건 언제나 축하한다. 그런데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 이거 중국집에 전화기가 2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느냐.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개혁미래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도 개혁미래당이 개혁신당하고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개혁미래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향성은 대체로 비슷한데 당장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는 없다. 이 얘기 좀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그런 맥락인 거고요. 그래서 진보 중텐트 측, 그러니까 개혁미래당 측에서는 이 이름이 이제 임시 당명이니까 너무 이제 괴념치 마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낙연 인재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정식 당명을 확정 지을 것이다. 지금은 가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당명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거든요. 즉 유사 당명이라고 하면 당명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선관위 결정 사항을 쭉 보면 한 3글자 정도가 같으면 유사당명이라고 해서 쓸 수 없고 한 2글자 정도 같으면 유사당명이 아니라고 해서 쓸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은 2글자만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사용이 가능할 텐데 지금 형식상 사용이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를 떠나서 소위 개혁미래당 쪽이 모냥이 빠지게 됐다. 정치적으로 좀 모냥 빠지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에서처럼 네. 개혁미래당 쪽에서 일종의 이제 사랑의 짝대기를 보냈는데 개혁신당 쪽에서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라든지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실제로 젊다는 게 뭡니까? 뭐 개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제 보니까 신촌 마포 등을 다니던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런 이미지 젊다는 게 젊어서 좋다는 게 뭡니까? 뭐 거침없이 개혁할 수 있다는 거죠? 라는 것과 소위 개혁 미래당이 부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는 집을 짓고 보수당의 집 개혁 혁신보수 정당을 짓고 싶어 하는데 이합집산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소위 텐트론 자체에 이준석 대표가 동의할지도 고민입니다. 텐트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가설하는 거잖아요. 예. 텐트론에 동일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제3지대 합류 안 하고 국민의힘에 남기로 했다. 기회를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재명 살인 미수범 오늘 기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브리핑 결과를 발표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피의자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이제 살인미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김 씨가 작성했었던 이 남기는 말, 소위 이제 변명문을 언론사와 가족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리고 실제로 김 씨 가족한테는 이 변명문을 보냈던 A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방조범 A 씨 외에는 이제 추가 공범이나 배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검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인 김 씨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뭐 상당히 이제 영업 부진이라든지 주식 투자 손실이라든지 등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었고 장기간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분노감과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상당히 뚜렷하고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공상적인 사고활동에 장기간 매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누적된 반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폭발시켰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검찰의 전체적인 그 범행 동기와 관련된 이 브리핑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짚고 가고 싶은 게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했다. 어떤 이념, 어떤 사상에 누구의 영향을 방해해서 몰두했는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 특수상해 관련해서 어제 오늘 나온 기사들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14살 중학생이 이재명 관련된 집회에 갔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기사가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런데 오늘 경찰 발표에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했다. 어떤 정치적 이념이요? 어떤 정치 사상이요? 그리고 그가 맹목적으로 몰두했던 정치적 이념과 사상, 어떤 유튜브 방송이요? 어떤 집회요? 이런 얘기 왜 취재가 안 되죠? 배현진 의원을 그 특수상해 했던 14살짜리 중학생이 어떤 집회에 갔는지는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두루뭉술이한 추상 속에다 가만히 두십니까? 구체적으로 둘 다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도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이런 소위 정치적 외로운 늑대들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상적 저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에 그 변명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언론사였는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론사에 공개를 한다는 거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있어서 테러범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이걸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지를 검찰도 같이 언론하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다만 오늘 이제 이 범행을 계획한 부분을 검찰이 상당히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네.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효율적인 살해 방법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지난해 4월에 인터넷으로 등산용 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전에 연습을 해보니까 숫도로에다가 과도를 갈아서 책장 같은 데를 찔러봤는데 충분히 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등산용 칼을 별도로 구매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확실한 살해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 둥치에다가 사람 목 높이 정도로 목도리를 고정하고 칼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